시작. 네. 자, 선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4번. 예, 제마곡사.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마곡봉이라는 걸 빼버렸네요. 그죠? 네. 마곡사에서 칭불칭조 조만어요 시구 미조 귀유면이라 송은 담적 라월만이니 태화산하 고금전이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7원 절구가 되겠죠. 7원 절구인데, 예, 7원 절구는 항상 읽을 때 앞에 네 자, 뒤에 세 자. 칭불칭조. 뭐죠? 붙여라 칭하고 조사라 칭해도 조만 어라. 일찍이 말해. 일찍이, 예, 만이 뭐예요, 지금? 만은 허망한 얘기다는 얘기죠. 부질없는 말이로다. 우리가 부처라고 말하고 조사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다 뭐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다. 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왜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고 했을까요? 부처하다고 말하는 것도 망상이고 조사라고 말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럼 이제 그 망상이다는 말에 대한 뭐가 나와야죠? 안망상이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네, 안망상이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시구 미조 규면이라. 시구가 뭐예요? 시구는 이제 이 구자가 거북구자거든요. 거북구자고 이 시는 이제 이게 그 거북이를 가지고 옛날에는 풀로 이게 점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 거북이 등이 쩍쩍 갈라지는 걸 이런 거를 보고 뭐 전쟁에 나가고 안 나가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그것처럼 거북이를 가지고 이 그 등껍질에다 대고 해서 나라에 큰 일을 할 때 국가의 운명을 점치거나 이럴 때 이걸 했대요. 그러면은 시구미조, 이 그 풀거북이를 점치기 전에 거북이가 오히려, 이게 오히려 유자거든요. 거북이가 오히려 잠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다 넣어서 내가 듣는 순간에 알아들을 때까지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왜냐면 금방 알을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 자, 보세요. 이것도 또 똑같은 말이에요. 시구미조 규면이라는 걸 잘 보세요. 풀거북이를 아직 점치지도 않았는데 미조, 여기 조자는 이제 뭐냐면은 1조, 2조, 3조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조자가 아니에요. 조짐. 내가 풀거북이 가지고 점치려고 하는 일으키는 순간에 아직 점을 안 쳤어요. 그 조짐을 내가 일으켰어. 그러는 순간에 귀신이 오히려 먼저 잠들었다. 야, 이거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럼 앞에 시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풀거북이 내가 점쳐야지 라고 미조가 그 앞에 있는 시에 어떤 말이냐면 거북이 울음소리야. 거북이 아니라 그 지렁이 울음소리. 왜냐면 지렁이는 울지 않는데 지렁이가 울어라고 말하는 순간에 여기는 그냥 이 시구는 지렁이고요. 그 다음에 미조가 아직 지렁이, 아니, 풀거북이 점칠까라고 조짐만 보였는데, 아까 그 지렁이 울음소리가 들렸다잖아요. 지렁이가 울음소리가 어딨어? 지렁이 울음소리 나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 뭐 했어? 비 내렸죠? 맑은 못에 비 내렸다고 앞에 했어요, 안 했어요? 맑은 못에 비 내렸댔죠? 그러니까, 거북이 점칠게라고 하니까, 귀신이 먼저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점을 치는 거는 귀신의 작용이에요. 점을 치는 게. 그러니까 그 귀신은 점도 치기 전에 먼저 자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맑은 못에 비 내리는 거랑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죠. 아주 대단한 이 쌍조를 갖다 이 경어선사가 이상한 말로 갖다가 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한 게 뭐냐면 풀거북이로 점치하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 점 쳤어 못 쳤어요. 그냥 조짐만 일으켰는데 귀신은 벌써 자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점을 쳤다는 얘기예요? 안 쳤다는 얘기예요? 안 쳐. 쳤다니까. 봐요. 점치기 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생각만 일으키면 이미 한 거나 똑같아. 생각을 일으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은 점을 다치고 자는 거야. 귀신은 이제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생각만 이렇게 점을 치겠다라는 그 생각이 이미 점을 쳐버렸기 때문에 귀신은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지렁이 울음소리라고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비 온다니까. 이 번개가 쌍차쌍도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이 중도의 이치를 이 경선사가 시로써 이거를 쌍차로 갖다 들이대는데 참으로 놀라웠죠. 그래서 이 경선사 앞에 이 시 4개가 굉장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이 오히려라는 말이 그 소리야. 오히려 귀신이 더 먼저 자더라. 다 끝내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일어나냐면 우리 금강경에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응당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바로 내라는 게 이렇게 딱 점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귀신이 잠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이 우리가 계속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막 번개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점치하지라고 하니까 이미 귀신이 잠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경호선사가 이거 2개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뭔가 주겠죠. 3번째에 보면은 송은 담적 라월만이라. 송은 소나무 구름 아래에 담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요하고 적막하다 이런 얘기죠. 송은 담적 이 라는 뭐예요? 등나무 라자야. 경호선사가 등나무 좋아한다는 거 말씀드렸나요? 송라 해가지고 라월만. 그 등나무 아래에 그냥 달빛이 그냥 꽉 차 있어. 근데 여기서 경호선사는 그 다음에 그 중도부리의 말은 하지 않았네요. 당신의 그 정서적인 면으로 돌아갔죠. 그냥 등나무 아래에 그냥 달빛이 그냥 고요하고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4번째 것도 역시 경호선사의 그냥 정서를 드러내고 1, 2연에서 중도를 끝내고 말았어요. 아까 앞에 거는 그냥 4연까지 다 그냥 아주 그냥 갖다 박았는데 이거는 또 경호선사가 태화산의 고금의 말을 전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 태화산이 그 마곡사를 품고 있는 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3, 4연은 뭐냐면은 그 등나무 솔구름 아래가 고요하고 등나무 아래 달빛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니까 그 자체가 뭐다라는 얘기죠? 고금의 말씀이다. 태초의 이야기고 그냥 자연 그 자체가 그 진리를 드러내고 있구나 라는 뜻으로 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경호선사가 허주 덕진을 만나러 몇 번을 가? 4번을 가요. 4번을 갔는데 못 만나고 돌아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 씨가 약간 그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그 감상 쪽으로 약간 흘러가고 있잖아. 4번째 시까지 갔는데도 못 만나니까 중도 버리고 나발이고 어쨌든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이게 1880년 이야기고요. 가을 얘기. 1880년 가을에 가셔가지고 4번을 갔는데 못 만나. 그러니까 5번째는 그 다음 이듬해 봄에 이것도 저기에 그 김태읍에 그 이야기에도 이게 써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좀 신기한 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경호선사가 그 봄에 이 5번째 시 있잖아요. 지금 이 5번째 시가 이제 그 시야. 5번째 시 제목을 보면 기허주장자라고 써 있거든요. 이 기자가 붙일 기자예요. 이게 누구누구에 뭘 붙인다 이런 얘기죠. 누구한테 붙였어? 허주장자에게 붙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장자라는 이름이 그게 이제 왜 장로, 장자 이러잖아요. 장로 그것도 수보리 장로 있잖아요. 수보리 장로. 그게 다 우리 불교에서 한 건데 기독교 것들을 다 따라서 가져갔죠. 그 기독교에서 다 써먹는 거예요. 수보리 장로가 우리 거야. 원조죠. 근데 이제 이 장자도 이제 높은 스님을 이제 장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호 스님이 이제 자기 스승으로 이 허주 장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장자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은 이 허주 장자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허주 덕진이에요. 여기 써있네. 허주 덕진. 허주 덕진이라는 분인데 이제 그 마곡사에 와 계시니까 만나러 왔다가 4번을 다 빠꾸 당하고 못 만나. 그래서 그 다음에 1881년에 이제 그 천장함에서 이 기허주장자라는 시를 써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해월 있잖아. 해월. 해월 스님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키는데 네가 이 시를 가지고 허주를 가서 만나라. 응? 만나서 이 시를 전하거라. 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또 뭐를 주느냐면 이게 집번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집번거지하고 주장자를 줘요. 집번거지 주장자, 그리고 이 지금 허주장자에게 붙임, 기허주장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요. 그 해월한테 이걸 해가지고 가서 이거 만나고들랑 허주덕진을 줘라 라고 보냈는데, 그게 보니까 그것도 있다. 꿀봉, 이게 뭐죠, 이게 선생님 꿀 따면 그거 뭐라고 그래요? 꿀 이렇게 봉우리 막 있는 걸? 벌집도 줘요. 벌집. 이게 제가 그 박사 논문 쓸 때 그 논문 하나가 통과돼야지 이게 자격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썼는데 이 대박이더라고요. 근데 왜 경허선사는 봉분을 줬을까? 그 벌집을 고민을 많이 했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집번거지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지푸라기로 뭘 만들어서 줘요. 그리고 이제 주장자를 줘요. 이제 신물이 3가지야. 내 신표로 이걸 갖다 줘라. 그리고 이 시도 바쳐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왜 벌집을 줬을까? 이 고민을 좀 했어요. 여러분은 왜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러면 귀한 거다고? 예. 약이나 마찬가지로 귀한 거니까. 글쎄. 그걸 먹으면은 스님, 그게 꿀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렇구나. 아무튼, anyway.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벌집에 구멍이 이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좀 많이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좀 의미 있는 뜻으로 이게 왜 집번거지하고 그거는 드렸는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허주장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허주장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요즘 놈들은 다 개나 소나 다 깨쳤다 그래. 이 경허란 놈도 미쳤구나. 난 이런 놈을 경허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요즘에는 젊은 것들이 개나 소나 다 깨쳤다고 하는데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서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월이 이제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하는 말, 아따 그 허주가 참 어지간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내용에 그대로 써 있는 걸 말하면 어지간한 줄 알았는데 이 허주가 뭐구나. 허주가 허당. 경허 스님 참 재밌어요. 허주니까 허당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쓰느냐?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거 자기 허당이구나. 이걸 못 알아보다니. 그래서 허주가 어지간한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당장 천장암 인법당 있잖아요, 스님. 인법당에다가 공포를 해, 오도가를. 그 오도가 있잖아, 580자 오도가. 경허선사 오도가는 정말 대단한 거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경허선사 오도가 속에 이제 그게 다 이게 한축돼서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오도가를 쓰면은 5원 절구나 기껏해야 5원 율시 스님이 8줄. 보통 4줄밖에 안 쓰잖아요. 글씨가 이제 4줄이면 5원짜리 5글자로 4줄이면 20개야. 글씨가 20개. 그거 진짜 많이 써봤자 5원 율시 해갖고 40자. 40자 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경허선사 오도가는 580자요. 580자. 그냥 완전 장문인데 기가 막히죠. 내가 여기 조계사에서 한번 저거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발표하고 읽는 나도 그냥 환희심이 나고 그냥 어마어마한 이 명문을 갖다 장문으로 쓰시고요. 맨 마지막에 줄여서 태평가라는 이제 시로, 아시죠? 이거 전부 다 홀문인어 무비공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동각시어 삼천가 그것을 이제 시로 해가지고 6월 연암산안으로 야이무사 태평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이제 천장암이 연암산이잖아요. 그 6월 달에 이걸 쓰시는 거야. 자기가 6월 달에 썼다는 걸 거기서 말해줘. 6월길에. 예, 6월 연암산 아랫길에 일 없는 경허가 태평가를 부르네.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넉줄넉줄해서 이제 5원 절구로 해놓고, 이 앞에는 이제 580자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오도가 배울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오도가를 보더라도
이 석가세존 이래로 또 말하지만 석가세존 이래로 어떠한 중국의 역대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오도가를 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아, 그냥 없어요. 있을 근데 수가 왜 이렇게 없죠. 평가를 못 받았어? 그래서 속상하다는 거잖아. 참. 그래서 이렇게 목이 아픈데 지금 목이 아파요. 어. 이렇게 외쳐도 아무도 안 와. 괴롭죠. 그러니까 복이 참 없구나. 천생의 어변이라고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대단한 경허선사가 예, 그 오도가를 남겨요. 남기고 이제 그 당신이 정리를 해. 법맥을 정리를 하면서 그 천장암 민법당에서 공포를 해요. 나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호선사가 이거를 법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스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그 스승이 없다니까 우리가 스승이 없이 깨달은 거를 뭐라 그러죠? 무사자오라고 하죠.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쳤다 해서 그 무사자오가 되는데 경호선사는 나는 무사자오 했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왜? 법맥을 생각해서. 그래서 법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허주덕진 이거 내 스승도 아닌데 시작하면 이게 여볼라 했더니 되지도 않아. 이게 그냥 화이씨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내가 꾹 참고 법을 잇자. 그래가지고 예,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 훌륭하신 우리 경호스님. 우리 경호스님 정말 대단하죠. 이거를 나는 혼자 깨쳤노라 이렇게 하지 않아. 허주덕진한테 이걸 한번 이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허주가 하다가 맨 꽁무니가 돼버렸으니 그렇다고 내가 안 해? 그래가지고 오도가를 이제 공부하고 내가 깨쳤는데 거기서 뭐라냐면 법의 연원을 밝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법의 연원을 밝히는데 경허가 이렇게 쭉쭉 내려다가 여기가 이제 경허 성호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앞에 이 앞에가 지금 허주덕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하냐면은 영월 복률이 아니야. 용암 해언으로 이어요. 용암 해언. 근데 이분은 보도 듣도 못했어. 누군지 잘 몰라. 그런데 이제 이분으로 그 법을 잇는 이유가 이 우리의 스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나무아미탑을 하잖아요. 모든 거 말하면서 나무아미탑으로 끝나잖아. 그것을 후렴구를 만드는 분이 이 용암 해언이에요. 연불할 때 그러니까 참선자야 연불자야. 연불자예요. 연불자인데도 왜 용암 해언으로 있느냐? 그거는 이제 만화 보선 때문에. 경호선사 스승이 만화 보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호선사가 이때 그 천장암에서 이거를 발표하면서 만화 보선은 뭐로 한다? 나의 수업사로 삼는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그냥 아주 그냥 갖다가 찰그머리처럼 갖다 붙여놔. 절대로 못 되게 나의 뭐로 붙는다? 나의 수업사다. 나는 이분한테 공부만 배웠지 돈 못 깨달았어. 이렇게 딱 갖다가 이거를 못을 박아놔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게 이 만화 보선이 이제 경허가 자기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경허 스님을 말하자면은 그 아껴. 깨달은 것 같아. 진짜로 깨달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떠받들어. 그리고 이제 천장암에 와서도 천장암 중수를 많이 돈을 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장암 중수기에 보면은 만화 보선이 돈을 내가지고 이 경허 성우가 그 천장암 중수기에 다 써놔요. 만화 보선이 돈을 내서 뭐를 해서 뭐가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경허선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 어차피 용암 해연도 연불자인데 없으니까 법은 이어될 거고 이러다가 나중에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 1902년에 이거는 이제 1881년에 이제 이미 발표를 해버려요. 만화 보선은 나의 수업사다. 이렇게 해놓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만화 보선이 수많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용암 해원으로 법을 이었지만 그 법도 어차피 그 연불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떠나기 전에 이제 저기 만화 보선을 넣고 그 앞에 만화 보선의 스승이 영월 복률이에요. 그 영월 복률을 넣고 그 앞에가 용암 해원이야. 그래서 이 경허선사의 이 법맥이 처음에는 그 만화 보선하고 영월 법률을 뺐다가 나중에 이 두 개를 집어넣으면서 경허선사가 이제 75조가 돼서 늘어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런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길까봐 직접 등등상속이라고 이걸 써요. 그래서 이게 등등상속이에요. 여기. 대단하죠?
이게 등등 상속인데 저기서 이제 태고, 보우, 하남, 혼수, 기곡, 가군, 벽제, 경심, 벽송, 지연, 부용, 연관, 청어, 휴정, 편양, 언기, 풍담, 의심, 월담, 설제, 그 다음에 환성, 지안, 아시죠? 환성, 지안, 그 다음에 호암, 최정, 그 다음에 청봉, 거안, 운봉, 청과, 금호, 법첨, 그리고 용암, 해엄. 용암, 해엄이라고 넣고 그 앞에 영월, 복률, 만화, 보선, 그 다음에 경허, 성우, 그 다음에 해월, 해명.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써놓고 그 삼수갑산으로 넘어가세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법맥은 많이 싸우잖아요. 나중에 이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천장암에서 그 오도가를 발표하면서 법의 연원을 발표할 때는 저거 만화 보선을 안 넣어요. 만화 보선은 나의 수업사로 인정하노라. 이렇게만 넣는데 나중에 저걸 넣었어요. 어차피 그 용암 해연도 국어고 그 앞에 영월 복률도 또 연불자예요. 또 만화 보선은 너무 깨치고 싶었지만 못 깨쳤어요. 그래서 화엄보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다면 그게 뭐냐면은 그 불사를 많이 해요. 만화 보선 가는 데마다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동학사의 강원도 그분이 만드는 거야. 그 만들어서 1회 졸업생이 이제 경허성우죠. 그렇게 해서 경허성우가 1회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1864년에 그 지자마자 가서 1회 강백이 되면서 졸업하자마자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강백으로 바로 해가지고 그냥 이 23살에만 약관에 그냥 23살에 그냥 천하를 호령하는 그냥 대강박이 돼가지고 짜렁짜렁짜렁 온 천지를 그냥 삼천리 금수강사는 그냥 팔도를 주락벼락 하는 게 이제 송경어야. 그게 23살짜리. 아따, 23살짜리.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허성우가 탄생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만화 보선을 자기 스승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저렇게 넣고 가갖고 사람들이 이제 뭐, 우리 학자들이 말할 때 뭐 경허선사는 청어 휴정의 뭐 13세 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 11세 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늘어났잖아, 2명이. 그러니까 13세 손으로 늘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2명 때문에 그래요. 만화 보선과 영어 분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다 논문을 쓰면서 뭐랬냐면 어땠고 저땠고 간에 경허선사가 손으로 썼잖아. 영어를 복류라고 만화 보선을. 그러면 경허선사 걸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니, 후학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손으로 썼으니까 저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그 만화 보선과 영월 복류를 그 법맥에 넣어주면서 이게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얘기고 이제 경허선사가 집번거지랑 해서 보낸 이 시, 이 기가 막힌 시를 한번 봅시다. 예. 기 허주장자, 허주장자에게 붙여. 이것도 이제 7글자니까 7원 절구가 되겠죠. 인필급 차신설하니요 차계 경계 공수이라. 곡백 오흑 심언외니 무생불해 유산수라. 이렇게 써있죠. 인필급, 이게 참 인필이라고 하는 게 인할인자잖아요. 붓으로 인하여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왜 붓으로 인하여라고 할까? 4번이나 갔는데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부득이 붓으로 써. 이 소리예요. 내가 붓으로 인하여. 이게 급자는 여기에 미치니 내가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내 스승이 되려시 하려고 했더니 드디어 이제 4번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났으니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심, 차는 이 차예요.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설한, 정서적으로 어지럽구나. 그렇지. 네, 왜냐면은 이거를 자기가 만나러 4번 갔는데 못 만나고 이거를 천장하면서 이거를 쓰려니까 참으로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얘기요. 네, 심란하다. 근데 이거를 허주가 알아들었겠습니까? 그 멍텅구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차계 경계 공수이라 차계 이 차거든요. 이 낱낱의 경계 개자 있죠? 낱개자. 네. 이 낱낱의 경계를 차계 경계에 이 낱낱의 경계를 공수이 이게 숫자는 누구 숫자거든요. 누구랑 함께 나눌 것인가. 공수 이 자는 또 이자예요. 이 낱낱의 경계를 이 낱낱의 아까 우리가 이 낱낱의 선이라는 것을 그거 했어 안 했어요? 호단이잖아요. 그 낱낱의 이 깨친 경계를 내가 누구랑 이거를 나눌 것이냐 이 이야기를 부스럽게 나눌 수 없어서 참으로 내 마음이 심란하다. 예.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내가 깨친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허주한테 이 낱낱의 경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자면은 차계 할 때 이 개자 있죠, 그죠? 이 낱낱의 경계를
누구랑 함께 또 나눌 것인가, 함께 할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세상에. 그걸 몰라보다니. 줄 알았더니 몰라보다니 이걸 들고 갔는데 몰라봐? 아이고 눈 참 멍텅구. 알겠다. 그래서 허당 맹꽁군이라 나왔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놓고 또 허주가 못 알아들을까봐. 세 번째, 우리가 항상 시에서는 항상 세 번째 연이 제일 중요해요. 언제나. 곡백오흑 심언외라. 이 곡은 백, 그러니까 까마귀 곡자거든요. 까마귀가 희고, 그 다음에 아니 따오기 곡자, 따오기가 희고 오흑, 까마귀가 검은 것은. 자, 여러분 곡백오흑을 봤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곡백오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경계의 이 진실한 그 상태를 그대로 말한 거죠. 그러면은 까마귀가 희다고 누가 말했고,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감다는 건 우리의 분별심이요? 아니요. 분별심이에요. 예, 왜냐? 그 흰색이 있으면 검정색이 반드시 있었어. 예. 그러면은 이거를 분별심을 떠나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까마귀,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안 돼. 말하지 말아야지. 입을 벌리면 끝나는 거야. 만약에 혹시 색깔을 부르는 이라고 해서 끝내야지. 이거를 말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본래의 까마귀가 희고 또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정다는 것은 그 자체의 색깔일 뿐이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자리를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는 검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고 뭐 해야 돼?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그것은 마음을 떠나고 말을 떠난 자리에 그게 까마귀가 희고 까마귀가 검고 따오기가 희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본래 면목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로 까마귀를 갖다가 너는 검은색이야, 너는 흰색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분별심이지만,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 자체가 까마귀하고 따오기는 색이 달라.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 말을 지금 빼먹었어. 정확하게 말하려면 마음과 말 밖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근데 이 말을 허주가 절대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지요. 알아듣겠어요? 이 중도를 모르는 사람이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 놓고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또 한마디를 더 해줘요. 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라니까요. 친절한 금자씨라고. 당연히 못 알아. 예, 까마귀,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것은 우리가 본래에 있었던 그건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과 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희다, 검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분별심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무생불의 유산수라. 부처와 생하고, 생이라는 건 중생이에요. 중생과 부처가 없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무생불해, 여기서 중생과 부처가 없어도, 여기서 해자는 뭐뭐해 도라는 어제사야. 어조사 해자예요.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예, 중생과 부처는 우리가 분별하면은 중생이요, 분별하지 않으면 부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생과 부처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구별할 수 없어도 없다라고, 이 중생과 부처라는 건 우리가 분별심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도 산과 물은 있네 그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별실 속에서는 중생과 부처를 구별할 수 있지만 산과 물은 그냥 원래 있었던 자연의 그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별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중생과 부처의 분별심이 있고, 또 뒤에서는 산과 물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분별심이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와 중생은 없다. 부처와 중생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럼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리죠. 그러면 일어난 자리를 보여줘야 되겠네. 그래서
산과 물은 그대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이 경어선씨는 쌍차와 쌍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을 또 허주 덕진이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으면 이 경어 같은 놈 미친놈들 요즘에 그 소리를 안 했겠지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따오게 이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 허주 덕진은 참으로 안타깝게 경어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되지 못하고 그거를 놓고 그냥 용암 해연으로 바로 이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기 선수행자가 아닌 연불하는 자에게 그 경어선사가 법맥을 잇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맥은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말을 이 경어선사가 이 7원 절구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럽죠. 붓으로 인연하여 여기에 마음이 미치니 내가 마음 갈래가 엄청 어지럽구나 말을 해서 이 자기 스승을 좀 그래도 만나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4번을 가서 못 만났으니 그래도 내가 법은 이어야 되겠으니까 이거를 보낸다 해가지고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 낮 경계 또한 누구와 함께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왜냐면은 스승이 없으니 만약에 스승이 있어서 계셨다 그러면 그 스승으로 사자상승으로 바로 있잖아요. 우리가 무사자오의 반대가 뭐요? 무사자오의 반대는 사자상승이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서 간다 이런 말이에요. 법을 이렇게 돼서 경어선사는 무사자오를 이뤄서 그냥 스승을 구하고 싶었지만은 그 허주덕진을 못 만나고 이렇게 돼서 경어선사는 사자상승을 그냥 그 용암 해연으로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 이 깨치는 자가 상당히 어렵죠. 깨침을 만나기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곳, 또 마음과 이거는 말밖에 이르라는 거, 또 부처와 중생은 있어도 없어도 없다. 부처와 중생은 구별할 수 없어도 뭐는 뭐는 있다. 산과 물은 있다. 눈으로 보는 그 경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쌍차쌍조를 이루면서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 이 대단한 시를 허주 덕진이 못 알아보고 내쳐서 이 경어선사는 이제 법맥을 그렇게 읽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철 스님하고 지금 백룡성 스님네하고 법맥이 어떻게 됩니까? 성철 스님도 무사자오예요. 예, 성철 스님도 그 스승이 없이 깨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어선사는 이제 뭐 사람들 이제 말로 성철 스님은 약간 좀 이게